이분이 전화 연결이 되셨으면 제가 좀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왜 그러시는지 좀 이유를 좀 자세히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사정상 전화 연결이 안 돼서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다리가 저리고 아프고 시리고 이런 증상은 처음 생각했을 때 근골격계 증상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근골격계 증상으로 뭐 이게 허리에 문제가 있거나 뭐 디스크나 뭐 저린다고 그러면 디스크든 협착증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 환자분처럼 수면 중에 나타나지가 않고 주로 이제 운동 중에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 분 증상을 봤을 때 이제 첫 번째 이제 의심해 볼 수 있는 게 하지불안 증후군이라는 증상이 있어요. 하지불안 증후군의 증상은 잠자기 전에 누워 있을 때 다리가 아프고 불편하면서 자꾸 이게 불수히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꾸 떨리고 좀 그런 증상이 있는데 주물러 주면 조금 좋아지고 하지불안 증후군이 조금 더 심해지면 이제 그게 수면까지 방해해서 불면증을 야기할 수도 있어서 혹시 하지불안 증후군이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하지불안 증후군의 원인은 어떤 근골격계 문제가 아니라 어떤 그 뇌 기능에서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증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또는 또 당뇨가 혹시 있으셔서 당뇨가 오래되셨으면 당뇨병성 말초신경증이라 그래서 당뇨병이 오래된 합병증으로 약간 말초까지 순환이 안 되면서 생기는 어떤 그런 질환도 좀 의심해 볼 수가 있고 그 외에도 뭐 심장에 너무 화가 많이 쌓여서 전체적으로 심장이라는 거는 이 펌핑 기능을 하면서 사지 말단까지 혈액순환을 좀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화 때문에 심장에 화가 쌓여서 그런 기능이 조금 저하가 됐을 때는 심장에 화를 조금 치료를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한방 이론 중에서 비주사말이라 그래서 비는 소화기를 포함한 개념이죠. 사말은 사지 말단인데 비위 기능이 소화 기능이 조금 약해서 순환이 말단까지 안 되는 경우에 혹시 이 환자분이 소화장애가 있으면 좀 그런 원인을 좀 생각을 해서 비위 기능을 조금 생각을 치료를 조금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환자분이 또는 심장병 혹은 고혈압, 저혈압, 동맥경화 이런 모든 좀 질환이 기저질환이 있으시면 그게 좀 혈액순환을 방해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분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저리고 시리고 이런 게 어떤 거다 상담 없이는 정확히 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린 그런 원인으로 조금 접근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양방에서 어떤 그 병명이 뭐 혈압이라든지 뭐 심장병이라든지 신장병이라든지 어떤 그런 문제가 있으시면 그쪽 관리를 하셔야 되고 그런 병이 잘 관리가 되고 있는데도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한방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분의 말단까지 사지 말단까지 조금 증상을 완화를 시켜드릴까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하지불안 증후군이라는 경우는 한방에서는 신장에 가장 기본이 되는 뿌리가 약해지면서 또는 간이라는 게 근육을 주가라는 어떤 간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나오는 병으로 보고서 그런 신장의 신정이라고 하죠. 가장 뿌리가 되는 신장에 가지고 있는 정수 또는 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소설작용을 조금 도와줄 수 있는 한약을 쓴다거나 아니면 침치를 조금 꾸준히 받으셔서 사지 말단까지 순환이 좀 잘 되도록 도와드리는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환자분 같은 경우는 관리를 할 때 아까 심장의 화 때문에 어떤 말단까지 순환이 안 되는 경우는 화를 조절을 하려면 먼저 첫 번째 스트레스 조절을 조금 잘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혈액 순환을 좋게 하는 뭐 운동을 꾸준히 한다든지 아니면 음식물 같은 경우는 근육을 조금 자양할 수 있는 단백질 식품을 조금 신경 써서 드셔야 되고 그다음에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냉온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냉탕만 하거나 온탕만 하면 혈관이 수축과 이관을 반복을 안 하기 때문에 온탕 3분, 냉탕 1분 이런 식으로 냉온탕을 교대로 해서 혈관의 수축과 이온을 잘하게 해서 말단까지 좀 순환을 잘하게 하는 어떤 생활 관리도 조금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70밖에 안 되셨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 키 몸무게 알 수 있을까요? 예? 키 몸무게. 예? 키하고 몸무게. 키는 1m 70이고 몸무게는 74kg입니다. 네. 혹시 이 발바닥이나 그 발 통증이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을 디뎠을 때는 아니면 앉았다 일어날 때 첫 발을 디뎠을 때 아프세요? 아침에 일어날 어쨌든 많이 걸으면 아파요. 많이 걸으면 아프세요? 네네. 혹시 정형외과에서 어떤 병명이 있다고 병명을 혹시 들으셨나요? 발목 관절염 초기라고도 하고요. 네. 또
발바닥 근족 뭐 염인가? 족저근막염. 네네네. 예, 근족 네네네. 족저근막염일 수도 있고, 네. 혹시 예, 예. 아버님 종아리에 쥐가 많이 나거나 그런 증상은 없으세요? 그런 건 없어요. 종아리, 그다음에 허리에서 디스크가 있거나 뭐 협착증이 있거나 이런 진단을 안 그런 받으셨나요? 건 없어요. 허리는 건강해요. 네, 운동을 네. 많이 해가지고. 네네. 예, 예. 제가 이제 아버님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예, 예. 일단 보통 이제 발바닥 통증이 있으면 첫 번째로 의심을 하는 게 족저근막염이 맞습니다. 근데 예. 족저근막염의 증상은 처음에 아침에 일어나거나 혹은 중간에 앉아 있다가 서서 첫 발을 디딜 때 아픈 통증이 있고 조금 걷다 보면 증상이 없어져요. 아, 예, 예, 예. 네네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 양방에서는 거기다가 소염제도 놓고 아니면 체외 충격파라 그래서 그런 치료를 하는데 보통 예, 예. 한의원에서 오시는 분들은 처음에 발바닥 통증이 있을 때 오시는 분보다는 정형외과를 다니셔서 그런 치료를 받고 나서도 별로 효과가 없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아, 예. 네네 물론 연세가 있으셔서 젊은 사람처럼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네, 한방에서는 이 족저근막염의 증상이 뭐냐면 이 아킬레스건이 발바닥으로 이렇게 가면서 거기가 말라서 거기가 이제 사실 근육이나 인대를 좀 촉촉해야지 그게 좀 정상적으로 윤활유가 있어야지 좀 부드럽게 걸을 수가 있는데 그쪽으로 자꾸 이렇게 말라가서 그러니까 네, 마른 건초라 그래서 마른 이파리처럼 서걱서걱 말라가면서 생기는 병이거든요. 아하. 네네. 예. 그래서 한의원에서는 처음에 침을 놓는 거는 침을 네네. 놔서 다른 쪽에 있는 이제 기혈을 갖다가 이쪽으로 좀 공급을 시켜서 좀 촉촉하게 하려고 일단 침을 조금 놔보고 그 다음에 네네. 안 되면 약침이라고 그래서 그 아픈 발바닥 부위에다 직접 약액을 넣어요. 양약에서 예. 쓰는 어떤 그런 소염제나 이런 게 아니라 직접 윤활유를 거기다 주입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또는 이제 봉침을 맞으면 봉침은 네. 사실 면역력을 증강을 시키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어떤 염증이 조금 깔아앉게 하는 원리가 있는데 사실 약침이 상당히 의미가 있거든요. 네. 네네. 그래서 이제 약침 치료를 하고 그것도 약간 좀 효과가 없다 그러면 왜 그다음에 이제 한약을 쓰는데 한약을 쓰는 게 왜 이게 몸에 자꾸 이 근육이나 인대나 이런 게 말라갈까 생각을 하면 일단 첫 번째 연세가 드시면서 그쪽으로 사막에서 비가 안 오면 나무가 말라 비틀어지잖아요. 그런 네. 경우에는 치료를 하려면 거기다 물을 직접 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거를 한방에서는 보음제라 그러는데 음액을 좀 주는 약을 쓴다거나 또 하나는 내가 음액은 충분한데 자꾸 인체는 물하고 불의 균형이 이루어야 되는데 불이 자꾸 많으면 물이 마르잖아요. 그래서 네, 네. 아버님이 뭐 화가 좀 많거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네. 경우는 불을 꺼서 이 물을 잡아주는 거를 이제 한방에서 청열 샤워요법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게 네. 조금 심한 경우는 한약을 좀 쓰면 좋아지실 수가 있으세요. 네. 그래서 네. 아직 지금 한 3, 4개월 되셨는데 족저근막염이 상당히 좀 치료 기간을 조금 잡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한두 번, 두세 번 해서 치료가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네네. 침치료, 약침치료 조금 필요한 경우에는 제가 금방 말씀드린 한약을 조금 생각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평소에 아버님이 다니실 때 족저근막염 최대한 이 자극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푹신푹신한 신발을 신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슬리퍼를 신는다거나 딱딱한 신발 신지 마시고 쿠션이 네, 네. 많이 들어간 신발로 바꾸시고 그다음에 네. 양말도 뭐 등산 양말 좀 두꺼운 거 있잖아요. 예, 예. 그런 양말 꼭 신으시고 밤에 주무시기 전에 족욕을 하면 아무래도 혈액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주무시기 네, 네. 전에 족욕을 하시고 그다음에 네. 또 하나 제가 알려드릴 거는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네. 보통 이게 책을 이렇게 받치고 나서 발굽 뒤꿈치를 이렇게 늘리는 거 층계 끝에다가 저 화면 좀 잡아주세요. 층계 끝에서 발을 이렇게 하고서 이 뒤를 이렇게 늘려주는 그런 운동을 계속 하시면 조금 도움이 되시니까 네. 생활에서도 족욕도 하시고 네. 평소에 이렇게 운동도 하셔서 좀 관리를 하시고 치료를 조금 꾸준히 받으시면 뭐 지금처럼 아픈 채로 계속 생활하시라고 그렇지 않으셔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네, 허리 수술은 디스크 수술이셨나요? 협착 수술이셨나요? 협착요. 협착이요. 예. 어때 허리나 뭐 다리 걷는 데는 크게 지장 없으세요? 예, 걷는 데는 괜찮고. 걷는 데는 지장 없는데 다 발이 괜찮은데. 불편하신 거네요? 발만. 발만, 예. 발바닥 쪽으로, 예, 네. 앞에. 앞쪽으로. 발가락 쪽으로. 예. 혹시 발가락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엄지발가락이 바깥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증상은 없으세요?
발가락 원래 이것도 옆으로도 좀 가야 그렇죠. 하겠-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척추 협착증 때문에 다리가 불편한 건 사실 척추 협착증은 걷는데 지장이 있으신 거고 예. 발바닥이 좀 불편하신 거는 제가 볼 때는 그걸 무지외반증이라 그러는데 예. 발가락이 이렇게 바깥으로 가면서 발이 변형이 돼서 예. 인대가 사실 고속도처럼 이렇게 나가드는데 예. 발가락이 휘면 이렇게 휘어서 아프신 거예요. 예. 네, 그런 경우는 사실 침이 발바닥에 맞는 게 굉장히 아프긴 하지만 침을 찔러서 약간 인대를 이완을 시키고 거기다가 약침 같은 걸 조금 맞아서 인대를 예. 조금 촉촉하게 해서 제자리로 가게끔 조금 치료를 좀 받아보시는데 예.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무지외반증 그거를 사실 수술해야 돼요? 아니요. 수술은 최악의 상황에 하는 거고 예. 최대한 그 모양을 변형을 조금 더 이상 되지 않도록 지체를 하려면 이렇게 발가락 모양을 바로잡는 어떤 홈쇼핑 같은 데 파는 그런 거 있어요. 예, 그거 네네. 됩니까, 그런 거를 그게? 꾸준히 착용을 하시고 그다음에 예. 신발을 절대 뾰족하거나 그런 볼인 좁은 신발은 절대 신지 그런 마시고 안 신어요. 네, 넓은 거 신으시고 그다음에 족욕도 하셔서 이런 그 발바닥의 혈액순환 좋게 해서 인대가 더 이상 변형이 안 되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셔야지 돼요. 이게 마땅히 돌아온다는 뜻으로 옛날에 이 당귀라는 어원이 전쟁터에 나갈 때 남편한테 부인들이 당귀를 푸에 넣어줬대요. 그래서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다가 기력이 떨어지면 그거를 먹고 집으로 돌아오라 이런 뜻에서 이 당귀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혈액을 촉진을 하기 때문에 혈액에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질환을 고치기도 하고 그다음에 당연히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피부도 윤택해져서 피부 질환에도 좋고요. 그다음에 그만 조금 전에 앞에서 뇌 질환에 좋다 그랬는데 요즘에 치매 환자들한테 사실 이 서울시 한의사에서도 지금 치매 환자에 대해서 한의학으로 관리를 하는 여기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때 쓰는 귀비탁이라는 약재가 있어요. 귀비탁이라는 약재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당귀이기 때문에 이거는 뇌 질환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